오늘이 5월 11일입니다. 오늘은 노지 텃밭에 수박이나 맷돌 호박 심어놓고 어미순에서 잎이 6장쯤 나올 때 제일 먼저 해줘야 할 일이 이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통 큰 수박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지 수박을 4월 18일에 심었습니다. 오늘이 5월 11일인데 지금 살펴보니까 어미순에서 잎이 6장이 나왔거든요. 여기 어미순인데 어미순에서 잎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나왔네요. 어미순 적심을 해줍니다. 여기와 여기는 복수박이고 일반 수박이고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또 한 포기 심어놨고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띄엄띄엄 군데군데 조금씩 심어놨습니다. 이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게 해야죠. 호박 모종에다가 수박을 접붙이니까 이렇죠. 호박이 더 잘 자랄 것 같은 느낌. 이거를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호박 모종에다가 수박을 접붙인 거거든요. 요게 이 호박이 아무래도 뿌리가 수박보다 왕성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왕성하기 때문에 호박에다가 접목한 수박 모종이 더 좋은 거죠. 접붙인 게 조금 비싸고. 이거 잘라봤습니다. 호박순을 잘라냈죠. 이제 수박만 남아 있습니다. 떡잎 부위에서 발생하는 아들 덩굴은 생육이 왕성하고 빨리 자라기는 하지만 암꽃 착생이 나쁘기 때문에 떡잎 주변에 잡다한 개순들은 제거를 해서 깔끔하게 하고 어미줄기만 키우는 거니까 요 어미줄기만 남겨놓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요 줄기하고 잎 사이에서 겨순이 나옵니다. 요 첫 번째 벌써 겨순이 나오고 있죠. 요게 아들 줄기거든요. 왜냐면 요게 어미줄기고 어미줄기에서 겨순이 나온다 해서 아들 줄기. 뭐 아들 줄기에서 또 겨순이 나오면 손자 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참외 같은 경우는 손자 줄기에서 착과를 시키는데 수박은 아들 줄기에서 착과를 시킵니다. 첫 번째니까 먼저 나왔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계속 요런 겨순을 냅니다. 겨순을 내거든요.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 나왔으니까 그 다음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미줄기에서 아들 줄기에 다섯 번째와 네 번째, 세 번째에서 나오는 아들 줄기가 착과도 잘 되고 통 큰 수박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줄기를 키운다고 하면은 요 다섯 번째에서 나오는 것과 네 번째에 나오는 아들 줄기를 키워서 목적으로 하는 줄기를 키우는 거죠. 아들 순에 대략 10마디에서 15마디 사이에 첫 번째 수박을 착과시키면 통 큰 수박을 딸 수 있거든요. 세 줄기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요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까지 나오는 아들 줄기를 키우면 되고 보통은 두 줄기 아니면 세 줄기 키웁니다. 두 줄기를 많이 키우죠. 두 줄기를 많이 키웁니다. 두 줄기를 키우고 싶으면 다섯 번째와 네 번째에 나오는 아들 줄기를 키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여섯 번째 잎이 나왔는데 요 다섯 번째 잎을 남기고 여기서 어미순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버렸죠. 생장점을 잘라버렸어요. 요 일을 먼저 해놔야 돼요. 작년에 재배할 때는 포기당 세 줄기를 키웠는데 올해는 두 줄기만 키울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와 네 번째 마디에서 나오는 아들 덩굴을 두 줄기만 키우고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덩굴은 키우고자 하는 다섯 번째와 네 번째 덩굴이 대략 40에서 50cm 정도 자랐을 때 나머지 덩굴은 잘라줍니다. 너무 일찍 잘라버리면 키우고자 하는 줄기가 덩굴만 무성하게 자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는 두 줄기를 키워볼 생각인데 그래서 다섯 번째와 네 번째의 겨순, 즉 아들 순을 받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5월 11일에 이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를 했었는데 오늘이 7월 29일입니다. 이제 수박이 딸 때가 됐네요. 수박을 따겠습니다. 아, 이게 엄청 굵죠? 엄청 굵습니다. 35cm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폭도 한 20
7월 29일에 수박을 땁니다. 이제 이 잎도 이제 이래 되고 따고 나니까 여기가 좀 굵은 게 하나 있고 굵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굵어질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3개가 굵어지고 있죠. 무려 12kg나 되는 통 큰 수박을 딸 수 있었습니다. 잘라보니까 잘 익었습니다. 또 이건 1.77kg가 나왔네요. 오늘 따온 수박 한 쪼개 봅니다. 오, 잘 익었어요. 와, 잘 익었습니다. 와, 꿀수박입니다. 꿀수박. 우와. 제가 원하는 마디에 인공 수분을 해서 착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배하면은 통 큰 수박을 딸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작년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요렇게 우선 정리를 딱 해놓으면 됩니다. 맷돌 호박도 어미순 자르는 건 수박과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5장 남기고 적심을 해놔. 수박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성장세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아직은 멀었죠. 이게 놔둬야 됩니다. 수박 요 방향도 잘 설정해야 되는데 방향이 지금 요렇게 가고 있거든요. 저는 요렇게 똑바로 방향을 보내고 싶으니까 요럴 때 조정을 딱 해 놓습니다. 요런 핀 같은 것을 살짝 꼽아 가지고 수박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요렇게 대략 해 놓으면 되죠. 자리 잡으면 빼든지 하면 되니까. 요렇게 어릴 때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요런 핀을 꼽아 놓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쪽으로 유인을 할 테니까 그대로 잘 돼 있고요. 여기에 비닐 멀칭이 되어 있는데 이제 덩굴이 뻗어나가고 있어서 덩굴이 바람에 말리지 않도록 덩굴 손이 작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짚이 있으면 좋은데 억새 같은 것을 베어서 바닥에 깔아줄 겁니다. 1차 주비 주는 시기는 정식 후 뿌리가 활착이 되고 잎이 6개에서 7개 정도 나왔을 때 가볍게 주기도 하지만 자라는 상태를 봐가면서 줘야 하는데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하면 덩굴만 무성해질 수가 있어서 1차 주비는 원하는 마디에 착과가 되고 계란 정도 크기가 될 때 1차 주비를 주는 시기로 판단하면 됩니다. 저는 아직은 안 줍니다. 오늘이 5월 11일인데 특히 요 수박에 와, 벌써 수박 잎에 진딧물이 보이죠? 첫 발견됐습니다. 요 보이네. 여기도 진딧물이 지금 보이는데 잎 하나 따버렸고, 많이 발생한 잎은 아예 따버리는 것도 개체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요. 물론 지금은 잎이 몇 장 안 된 어린 수박이라 잎이 아깝긴 하지만요. 방제는 해줬습니다. 자담식 방법으로 방제는 해줬거든요. 여기 비닐 위에 허연 게 보이죠? 이게 자담식 방법으로 방제를 해줘서 그렇거든요. 진딧물은 3번입니다. 3일 걸러서 3번을 해주면 박멸이 됩니다. 잘 죽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몇 마리라도 남게 되면은 다시 또 번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딧물 방제는 좀 하찮지만 쉽지는 않죠. 워낙 번식력이 좋아서. 그래서 3번 하면 됩니다. 3일 건너서 3번을 방제를 하면은 박멸이 됩니다. 잘 죽긴 하거든요. 진딧물은 특히 깻잎이라든지 고추에도 그렇고 수박, 오이 이런 잎에 많이 달라듭니다. 생장점 부근에도 많이 달라들거든요. 진딧물은 예찰을 잘 해서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방제를 바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꾸준하게 예방 방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딧물은 잘 생기거든요. 하찮지만 귀찮은 존재가 진딧물입니다. 방제를 할 때 보니까 개미가 우르르 도망가더라고요. 개미가 진딧물을 몰고 온 겁니다. 개미와 진딧물은 공생관계거든요. 개미는 진딧물을 지켜주고 진딧물에게 감로를 얻어먹습니다. 따라서 개미가 잎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진딧물이 있는지 잘 관찰해야 됩니다. 진딧물 방제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지 수박을 정식해 놓고 잎이 6장 나올 무렵에 어미순을 적심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